안녕하세요. 사회자님 멘트 너무 주옥 같습니다. 멋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 거 최근 영상 보신 건가요? 여러분, 오늘 라이브는 그냥 어떤 주제 없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이나 혹은 이제 결혼식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이나 개인적인 질문들도 괜찮고요. 친구들 사회 많이 봐줬는데 사회자님만큼 위트 있고 감동 있는 멘트를 하기 쉽지 않네요. 호호.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감동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되게 딱 있는 그대로를 설명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대부분은 이제 뭔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설명하는 편입니다. 이제 애초에 딱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제가 읽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아이러브데이님께서 모든 상담을 사회자님 혼자 하시나요? AI가 아니고서야 힘들 것 같아요. 키키키 엄청 빠름. 네, 모든 상담은 제가 혼자 합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 AI가 아니고서야 힘들 것 같아요. 엄청 빠름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제가 기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입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남들보다 빠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보드 사용하거나 이제 문구 같은 걸 사용할 때 다른 분들보다 아마 조금 더 빠르긴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뭔가 기계의 힘을 빌리고 있긴 합니다. 진짜 사회자님 덕분에 부족함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저는 그냥 표현만 할 뿐이고 신랑 신부님께서 다 만드신 거죠. 신랑 신부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제가 표현만 해드리는 겁니다. 일송빨의 MC님께서 네 맞아요 히히 저도 사회 보고 있는데 나무님 멋지십니다.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설님께서 흑유유. 지금 강설님은 24년 예식이시죠? 강설님께서 정말 사회자님 모셔서 결혼식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 이렇게라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제가 신랑 신부님과 함께 예식 만들면서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들은 신랑 신부님이 고민하시거나 혹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멀리서 보실 때는 제가 뭔가 예식을 진행하고 제가 사회를 보고 해야 되게 예식이 예쁠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의미 있는 지인분들이 사회를 보셔도 괜찮고 중요한 건 사회자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챙기고 또 신랑 신부님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예식은 웬만하면 다 예쁘게 잘 진행이 됩니다. 구지은님께서 너무 아쉬워요. 나무님 일정을 확인하고 홀 예약했어야 했는데 키키히 광주분 중에 결혼 예정이신 분이 계시면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지금 1시간 반 텀이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웨딩홀에서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3월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차가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예식 진행하고 이제 드메르로 넘어가면 이게 주차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랑 신부 보면 잘 살고 안 살고가 느껴지나요? 앞으로 잘 살지 못 살지가 느껴지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결혼하신 신랑 신부님을 보면서 잘 살고 계시는지 못 살고 계시는지 느껴지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런 얘기가 재밌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약간 조금 그런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주님께서 저도 인스타에서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음질이 훨씬 좋네요. 이게 기계의 힘이죠, 여러분. 77님께서 앞으로요. 관상은 과학 맞나요? 약간 자극적인 내용이긴 한데 저도 좀 관상을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느낌의 관상이 아니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되게 이렇게 막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있거든요. 그 구절이 뭐냐면 사람은 40대가 되면 본인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제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책에서. 사람은 40대가 되면 본인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내 얼굴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되게 뭔가 얼굴이 좋아 보이고 좀 이렇게 사람이 선해 보이는 사람은 어쨌든지 40대가 될 때까지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고 또 약간 스크루지 영감처럼 약간 그렇게 생기신 분은 어쨌든지 본인이 이제 40대가 될 때까지 뭔가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는 얘기겠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책에서 본 얘기인데 저는 근데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뭔가 이게 20대나 30대까지는 이 타고난 얼굴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타고난 얼굴이 있는데 사람이 40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이 살아왔던 대로 얼굴의 인상이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칠칠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이 제가 뭔가 이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자극적인 얘기여가지고 좀 조심하게 되긴 하네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뭔가 본문이나 이렇게 하던 것처럼 뭔가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오늘은 약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장난치면서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또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하니까 약간 싱숭생숭 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신부님께서 오 좋습니다. 벌써 기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소리신부님하고 뭘 하냐면 제가 돌잔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돌잔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잔치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조금 그랬어요. 뭔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봐도 되게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런 느낌? 뭔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행사라기보다는 되게 약간 형식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식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제가 돌잔치를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돌잔치를 아예 안 했었는데 이제 소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뭔가 또 저한테 의미가 있는 신랑 신부님이 돌잔치를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그런 돌잔치 느낌 말고 좀 이제 우리만의 색깔로 약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의 돌잔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좀 약간 진지하게 구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신랑 신부님이 소리 신부님이시다 보니까 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P이신 근데 그때는 우리가 MBTI 검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신랑 신부님 MBTI 지금은 모르는데 만약에 약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신부님이셨다면 제가 도전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소리 신부님이시라면 제가 같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77님께서 12월 예신인데요. 여러 가지 분야로 팁이 있나요? 팁은 많죠.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딱 다 읊어드리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항상 3개씩 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거 유튜브 들어와 보시면 제가 이전 했던 라이브가 몇 개 있어요. 그것만 해도 아마 지금 7개 정도 했나? 6개? 그러면 적게 잡아서 5개라고 하면 벌써 15개잖아요. 그래서 15개의 팁을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건 다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라면 아무래도 천천히가 있겠죠.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행동을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마이크를 가까이, 사회자도 가까이, 신랑 신부님도 가까이, 아버님, 어머님, 축가자, 축사자 전부 다 마이크를 가까이 하셔야 그래야 예식이 예뻐집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마이크를 떨어뜨려 버리면 노래가 안 들리고 아무리 예쁜 말이나 좀 이렇게 멘트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더라도 마이크를 떨어뜨려 버리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멋지시고 또 아름다우신 신부님이셔도 이게 빨리 걸어버리고 행동할 때마다 빨리빨리 해버리면 그게 빛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랑 신부님이 천천히 그리고 사회자도 천천히 중요한 건 사회자도 천천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꼭 말씀해 주세요. 주변에 사회자도 천천히 축사자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천천히 가까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서 신부님께서 화면이 실물을 못 따라가네요. 키키키키 저의 1월 예식 너무 기대됩니다. 그런가요? 신부님 저는 지금 화면이 훨씬 나은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화면이 한 10배는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신랑 신부 뵈면 제가 민망해요. 화면은 좀 뭔가 약간 보정된 느낌이 나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라 보정이 됐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마이크 가까이 뭐든 천천히 그리고 현서 신부님은 음악을 하셨다 보니까 아마 잘하실 겁니다. 음악 하신 분들은 이 기본적인 무대 센스가 있기 때문에 하객들, 관객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는지 이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음악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연 신부님도 잘하셨죠. 혼인서약 하실 때 제가 놀랬거든요. 되게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악기 하셨다고 했는데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음악 하시거나 무대를 좀 서보신 분들은 그걸 잘 알아요. 이게 노래를 한 분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보고 들었던 게 익숙한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이크를 조금 더 잘 다루시더라고요. 음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고 트릭님께서 질문이 있어요. 혹시 결혼식장에서 건축물이 그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식장의 건축물이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웨딩홀 보면 테마가 다 다릅니다. 이제 제가 자주 진행하는 광주의 드메르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은 약간 교회 느낌 나는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고 2층에 2개의 홀이 있는데 하나는 약간 자연스러운 약간 자연의 느낌으로 잘 섞여 있는 막 나무 우드톤의 홀이 있고 하나는 완전 요즘 시대에 좀 이렇게 유행하는 모던한 느낌의 홀이 있고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가면 커튼이 열리는 홀이 있어요. 그래서 커튼이 열려서 이제 채광 자연스럽게 햇빛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홀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홀인데도 테마를 다 다르게 만드는 거죠. 저는 건축물의 분위기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같은 곳에서 서나문이 사회를 해주신다면 너무 큰 꿈이겠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어딘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사투리로 읽었나요? 대성당 같은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우디. 제가 너무 무식해서 어떡하죠? 저 가우디도 몰라가지고. 근데 성당은 음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성당 만들 때 되게 소리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듭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거 건축가님 유튜브에서 본 건데 성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 때 음향을 되게 신경 써서 만들기 때문에 성당 같은 곳들은 웬만하면 음향이 엄청 좋아요. 저도 그런 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자도 마이크 목소리가 되게 잘 들려야 모니터도 좀 잘 돼야 되고 제 소리가 하객분들께 잘 전달이 되어야 이게 예쁘거든요. 근데 지금도 광주도 되게 사실 광역시잖아요. 광주도 되게 큰 도시인데 광주에서도 60, 70%의 웨딩홀은 음향이 너무 열악해요. 지금 광주에서 큰 웨딩홀도 음향이 너무 안 좋은 웨딩홀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작은 웨딩홀들은 신경을 너무 안 써가지고 이게 음향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알죠.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보고 안내방송 해보면 마이크가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제가 이제 직원분들께 음향을 조금 만져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제가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모니터 스피커가 사회자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소리가 잘 들리는데 그게 안 들리면 소리가 저의 반대편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공연장 뒤에서 먹먹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먹먹하게 잘 안 들립니다. 그럼 이제 말하는 것도 조금 힘들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요. 그냥 하고 나서 하객분들은 잘 들렸겠지라고 생각하고 끝났는데 만약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말씀하실 때 근데 예식할 때 사회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속상하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웨딩홀들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성당 같은 곳에서 목소리 되게 잘 들리고 이제 이야기 전달이 잘 되고 하는 곳에서 하면 이게 음악이나 노래도 되게 훨씬 더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그쵸 여러분. 영화도 큰 영화관에서 되게 소리 엄청 빵빵한 그런 영화관에서 음악을 들으면 OST를 들으면 엄청 감동적이잖아요.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이렇게 막 날 수 있는데 이게 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 찢어지는 블루투스 스피커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로 들으면 그냥 보죠. 그래서 음악이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악 똑같은 이야기더라도 음향기기나 스피커 상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칠칠님께서 신부 입장할 때 베일 쓰고 입장하기도 하나요? 요즘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베일은 원래는 기본이었죠. 옛날에는. 원래는 신부가 베일을 쓰고 입장하는 게 기본입니다. 모든 결혼식에. 그래서 서양에서도 베일을 쓰고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 입고 하는 결혼식에서도 한복에서도 신부님이 이렇게 원래 가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다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그걸 이렇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완전 옛날에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신랑 신부는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그날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섹시 예쁘네 어쩌네요 이런 얘기 옛날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부모님의 소개로 신랑 신부를 처음 만나고 완전 막 15살 17살 그때 결혼했던 그 시절에 그래서 그때는 얼굴이 가려져 있었던 게 맞았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어쨌든 사진 영상이 막 남기고 이렇게 기록에 담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예쁜 모습으로 처음부터 베일을 벗고 등장하고 입장하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게 좀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베일을 쓰고 하시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베일 쓰고 하는 게 좀 더 예쁘더라고요. 하루언니님께서 신부가 엄마랑 같이 입장하는데 멘트 한번 알려주세요. 신부가 엄마랑 같이 입장할 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결혼식에서 뭔가 특별한 걸 할 때
이렇게 좀 부각시키거나 좀 강조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이 단어만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는 작가님들께서도 저한테 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좀 신랑 신부님께 상담도 해드리고 좀 이렇게 신경 써드리는 작가님들께서 이번에 신랑 신부님이 이런 걸 하시는데 이거 멘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이 특별히 단어만 넣어가지고 그냥 소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려요. 그럼 이제 엄마랑 입장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제 신부님께서 엄마랑 같이 버진로드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사회자가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께서 신부의 곁을 지켜주시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딱 깔끔하게 하면 하객분들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건 하객분들이 느끼는 감동은 그 마음속 안에 이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랑 같이 걷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제 그 어머님과 또 내 친구의 모습,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하객분들께는 그 저마다의 스토리가 감동으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걸 사회자가 굳이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어머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고 또 신부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그럼 하객분들의 상상을 막게 돼요. 하객분들께서 저마다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상상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고 딱 이렇게 뭔가 멘트를 강요하는 느낌이 드니까 차라리 사회자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상상의 가능성.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께서 신부의 곁을 지켜주시겠습니다, 이 정도만 진행해도 하객분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저마다의 머릿속에서 그 멘트가 다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잘 어울리는 예쁜 멘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이게 예뻐 보일 거예요. 그럼 부모님 입장도 마찬가지고 신랑님이 아버님과 함께 입장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신랑님의 아버님께서 신랑님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할 때에는 그걸 사람들에게 뭔가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특별히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서 그냥 소개하면 됩니다. 바로. 그럼 사회자가 성원선언을 할 때 오늘은 제가 성원선언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뭔가 하객분들께 뭔가 사연이나 이런 걸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특별히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특별히라고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인지할 때 이게 뭔가 평소와는 다른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마다의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감동은 이제 영화도 그렇잖아요. 어떤 무언가의 스토리를 보면 그게 내 인생과 좀 이렇게 공감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 동질감도 느끼고 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죠. 이제 알려주고 최대한 사회자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공유하고 신랑 신부님께 도와드리고, 예식 안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짧고 간단하면서 하객분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맞절할 때나 행진할 때나 그런 멘트 하잖아요. 그건 해야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무조건 막 다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 좀 적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신랑 신부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여기는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해야 돼.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사회자가 최대한 말을 적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희님께서 마이크 가까이 있어야 하면 추가를 합창으로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합창단이시면 몇 분이신가요, 지님? 아마 7, 8명이면 그냥 생목소리로 불러도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 마이크 3개에서 4개 정도를 가장 앞쪽에 세워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건 네이버에 합창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앞에 스탠드 마이크가 놓여져 있는 그 그림이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이미지에 보시면 이게 있으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창단 할 때는 마이크를 앞에다가 3, 4개 정도 놔두고 그냥 허공에다가 노래를 부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일 많이 하긴 합니다. 제가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제가 약간 굴레에 빠졌죠. 저도 날짜 꽉 차서 못해서 교재 같은 것만 샀어요. 저에게 문서 구매해 주셨군요.
이제 문서 구매해 주시면 여러분 제가 상담을 다 해드려요. 가이드북을 구매해 주시면 식순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문서 패키지를 구매해 주시면 본식 문서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사회자 대본을 구매해 주시면 사회자 대본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사실 이 정도만 신랑 신부님께서 알고 계셔도 예식이 완벽해질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랑 함께 하시는 신랑 신부님이 조금 더 편안한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니까 이게 좋은 거지, 제가 본식날을 진행하는 그 진행력은 결혼식이 완벽하고 신랑 신부님이 행복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지인 사회자분들의 사회도 이제 사회를 잘 보고 말을 잘하고 되게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목소리가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인분들이 사회를 보실 때는 신랑 신부님과 정말 끈끈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되게 친구로서 친구의 결혼식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쩌면 사회자가 좀 버벅거리고 좀 멘트도 절고 목소리가 이렇게 막 떨리고 이래야 하객분들이 더 좋아하실 겁니다. 아, 진짜 저 친구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하네. 잘 못하는데도 진짜 엄청 나 같아도 저런 친구한테 맡기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시면 좋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인 사회나 기초 사회자 클래스는 하지 않고요.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제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뭔가 좀 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서너머 사회자님께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계신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제가 만나 뵙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스타에서 동영님께서 사회자님,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대부분 준비가 되었는데 주변에서 예식은 무조건 짧게 20분에서 30분에 끝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요. 보통 요즘 식순으로 진행하면 저렇게 짧게 진행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조금 못 찍더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라이브에서 혹시나 이렇게 여쭤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신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신랑님께서 20-30분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사진 촬영을 조금 줄이더라도 하고 싶은 식수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신부님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동혁 신랑님께서 네, 신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하객분들이 느낄 때는 우리가 근데 예식이 길어져 봤자 그래봤자 35분 40분이에요. 그럼 하객분들이 느끼는 거 어차피 5분 10분이잖아요. 하객분들이 느낄 때는 이제 내 친구의 결혼식 인생에서 한 번 있는 거 그냥 한 번 가가지고 어차피 맨날 보내는 주말에 거기에서 5분 10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큰 지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그 추억이 늘어나는 거니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객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12시 예식이라고 예정을 하면 어차피 11시쯤에 와서 예식 보고 사진 찍고 밥 먹고 2시에 가는 거 똑같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잡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예식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해서 이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객분들이 느낄 때는 그냥 어차피 그게 그건데 그냥 구성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랑 신부님께는 20분이 30분이 되면 내 인생의 결혼식이 50%가 더 늘어난 거고, 20분에서 40분이 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추억하고 싶은 결혼식이 2배가 된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하객분들이 느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엄청나게 큰 거니까, 만약에 신부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작가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사진을 조금 이렇게 좀 빨리 찍고 이렇게 신중하게 찍지 않아도 되니까 식수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웨딩홀에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마 작가님께만 얘기하면 웨딩홀에서 말릴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막 다음 예식 전부 다 이 문제 생긴다 이렇게 하실 테니까 저희가 사진 촬영을 조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식순이 있으시면 마음껏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동영님께서 그렇군요.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하고 올게요.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음향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를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순간에 의미를 담아서 진행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서 행복한 예식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시 낭독하실 때 숨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결혼식 사회자로 말씀하실 때도 호흡이나 그 외에
중요시하는 것이 또 있으신가요?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호흡도 호흡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투인 것 같아요. 말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버릇이 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모든 예식을 다 찍어요. 제가 하는 모든 예식을 전부 다 앞, 뒤, 옆에서 카메라 3대를 놔두고 다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거나 이 결혼식에서 내가 뭔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걸 느끼면 그걸 다시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예식을 보고 있어요.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말이라는 게 허공에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연인이나 가족들과 같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말투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허공에다가 계속 사람이 얘기를 하면 버릇이 생깁니다. 버릇.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MC분들이 하는 그 말투 있잖아요. 그게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행사를 하거나 혹은 뭐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혼식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조심합니다. 그런 버릇이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버릇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하려고 해서 그렇게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를 오래 잡고 또 사람들 앞에서 허공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런 버릇을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투는 가능하면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님 이름에다가 군과 양을 붙이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결혼식 배울 때 저는 질문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결혼식 처음 배울 때 대표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신랑 신부님보다 나이가 어린데 제가 신랑님한테 누구 군, 서나무 군, 누구 양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대표님이 뭘 하셨냐면 이제 사회자가 소개를 하는 건 신랑 신부와 사회자의 이런 다이렉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객분들이 다 어른이시니까 하객분들이 다 이제 대부분 신랑 신부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객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신랑 이름에 군을 붙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뼈대가 저에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공손해야 되는 이유는 신랑 신부님과 사회자가 얼마나 가깝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을 보시는 하객분들의 연령이 대부분은 신랑 신부님보다 그리고 저보다 연령이 더 높기 때문에 공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허공에다가 얘기하다 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행할 때는 되게 결혼식 안에서 하객석을 보면 항상 어머님이나 좀 약간 나이가 지긋하신 아버님들 눈을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공손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앞에 있는 이제 신부님 친구들, 신랑님 친구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객분들을 바라볼 때 어머님, 아버님들을 보면서 얘기하면 이제 저도 신랑님께서는 이렇게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장에 지정된 음악이 아니라 변경을 하면 음향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던데 꼭 그럴까요? 아, 진짜 이거는 좀 제가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 웨딩홀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게 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거거든요. 음악 재생할 때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고 신랑 입장하면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웨딩홀 기본 음악을 튼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게 기본 이 프로그램 되는 게 있는 홀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음악을 쓰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이런 화면에다가 터치를 하는 거라면 신랑 입장하면 음악을 틀 때 이렇게 한번 하면 되고 신랑 신부님 음악을 바꾸시면 신랑 입장했을 때 이걸 누르거나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음악을 변경하면 음향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변경 화면을 빼고 그냥 음향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향사고가 일어나면 이건 그 직원분이 이걸 음악을 이렇게 못 켜가지고 음향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음악을 바꿔가지고 음향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웨딩홀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아시죠?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웨딩홀에서 약간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메르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드메르는 그러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광주도 그런 홀이 있어요. 음악 바꾸면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신부님.
사고 나면 저희가 책임 안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그런데요. 이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게 좀 지정된 음악을 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결혼식에서 음악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결혼식에서 거의 절반의 분위기를 음악이 바꿀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전 좀 약간 속상하네요. 동영님께서 내 끼끼 실수가 있어도 추억으로 잘 남길게요. 네, 저도 추천드립니다. 행복한 예식 되세요. 저희 예식에 체크인 해주시겠습니까? 기억나요. 너무 예뻤던 문구. 맞아요. 저도 너무 행복하게 잘 맞춰서 친구에게도 선어머님께도 큰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런 추억을 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래서 식장 음악 중에 제일 괜찮은 걸로 고르고 저희 이야기를 담아서 진행했어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히히. 그러니까 사실 음악 바꾸셔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사고 난다고 하면 사고 나면 신랑 신부님 책임 물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책임질 테니까 바꿔주세요.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만약에 제가 음악을 바꿔가지고 음악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음악을 안 바꿨어도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음악을 안 바꿨다면 웨딩홀이 책임을 지겠지만 뭐 그렇지만 내가 음악을 바꿨다는 이유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사고가 났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마음을 여러분. 위에 질문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은 이게 누가 들어오시면 누구님이 참여했습니다 하면서 댓글이 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댓글을 확인을 못 했거든요. 어떤 질문을 주셨죠? 제가 그거 못 봤어요. 한 번 더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찾아보는데 안 보이네요. 주례 플러스 성원설원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원설원문 가로하고 신랑신부라고 하셨는데 성원설원문은 신랑신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신부가 하는 건 혼인서약이에요. 성원설원은 신랑신부가 부부가 됐습니다. 선언하는 거고 주례는 이제 덕담, 축사 이런 걸 주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례 없는 예식이면 덕담 축사, 주례가 있는 예식이면 주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하는 거예요. 혼인서약도 해야 되고 성원설원도 해야 되고 근데 주례는 생략해도 됩니다. 주례나 덕담이나 축사 이거는 생략해도 되는 순서고 혼인서약, 성원설원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성원설원문, 신랑신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원설원은 사회자나 혹은 주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 사회자님 오랜만이에요. 잘 계시죠? 저도 친구들한테 아주 추천 중입니다. 이름을 개명했어요. 지현, 서윤, 신부님 제가 너무너무 잘 알죠. 신부님 인스타그램 맨날 저 다 보는데요. 최근에도 그 게시물 하나 올리셨잖아요. 저 봤습니다. 혼인서약은 하셔야 됩니다. 주례 선생님이 계시는데 혼인서약을 하냐는 걸 물어보신 거죠? 일반적으로는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례 선생님께서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잘 살 것을 약속합니까? 하면 신랑 신부가 네! 이게 혼인서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랑 신부님이 원하시면 신랑 신부가 직접 혼인서약을 하고 주례 선생님께서 이 성혼선언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세모님께서 나무님 덕분에 8월 말 예식 잘 끝낸 신부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나무님 다들 행복한 결혼 준비되셔요. 나무나무 신부님 잘 지내시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세모 신부님도 약간 걱정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본식 전까지도 약간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식 예쁘게 잘 진행하셨습니다. 키키키키 이게 헷갈리면 참고하면 좋을 문서가 뭐가 있을까요? 그 제 거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 식순정리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제가 그런 순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약간 배속으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트랙님께서 축하의 댄스를 출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충무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하객분들의 반응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춤추실 때 뭔가 내가 춤추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줄 것 같고 막 와 해줄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 본식 날에 힘들어요. 대부분은 이제 앞에 계신 가족분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박수도 똑바로 안 치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뭐 잘못했나? 이거 야 민망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뻔뻔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무는 동작이 커야 돼요. 우리가 가수들 보면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하잖아요. 카메라가 클로즈업에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손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멀리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춤을 추실 때는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해야 됩니다. 막 크게 이렇게 해야 멀리 계시는 분들도 잘 보이고 환호를 되게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럼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보실 때 유튜브 안에서는 되게 뭔가 사람들이 막 환호를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이걸로 이렇게 찍죠. 그러면 이제 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마이크가 여기 있고 내가 와 이렇게 하는 게 영상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에는 하객들이 이 입을 마이크에다 가까이 대고 와 하는 환호성이 들어가는데, 결혼식장에서는 우리가 춤을 출 때 하객분들과 우리 거리가 거의 막 5m, 10m 이렇게 되죠. 그럼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상을 볼 때 되게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춤출 때는 아무도 환호를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막 이런 감정을 느껴버리면 이게 주눅 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 찍었던 영상 보니까 또 그 영상에는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영상을 볼 때는 영상 안에 들어가는 환호는 전부 다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 이제 신랑 신부님이 직접 하실 때는 그 입들이 너무나 멀리 있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릴 거다, 이걸 알고 계셔서 본식 날에 아무 소리가 안 나도 뻔뻔하게 춤을 크게 추셔야 됩니다. 그럼 됩니다. 충무는 뻔뻔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충무는 사람들과 공감하면 실패예요. 실패. 하객들과 공감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뻔뻔하게 춤을 춰야 됩니다. 주례 없이 양가 아버님들 각각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엔 너무 길겠죠. 두 쪽 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두 쪽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예식 시간이 길 때, 예식 시간이 1시간 반이거나 혹은 1시간 20분이거나 혹은 2시간이거나, 근데 만약에 예식 시간이 1시간이면 양가 아버님이 다 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요. 내용이 길다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사진 촬영하는데 지장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식수를 그렇게 해서 잘 끝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작가님하고 사진 찍다가 막 웨딩홀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나가면 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결혼할 때 참 의미, 본질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너무 안타깝고 좀 속상한 일인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책도 좀 찾아보고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뒤져보고 뭐 구글 사전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찾아봤는데, 결혼식에 대한 참 의미나 본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책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난해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서나무 가이드북. 네. 있습니다. 책. 제가 판매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저 이 얘기 하려고 안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제 가이드북이. 그래서 신랑 신부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막 결혼식을 어떻게 막 그 역사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신랑 신부가 알아야 되고 신랑 신부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려주는 그런 책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연녀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연녀님 진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페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생각 못했는데 제 거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식의 참 의미를 공부해보고 싶으시면 제 거 가이드북 구매하시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연유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난 거예요. 저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짜로. 건영님께서 충무는 뻔뻔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뻔뻔하게, 무조건. 진짜 뻔뻔하게 해야 나중에 성공해요. 뻔뻔한 사람들이 영상이 예쁘게 나와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 예쁜 신랑 신부는 전부 다 뻔뻔하게 했던 겁니다. 다크니스님께서 저도 가이드북 보고 많이 도움됐어요. 가이드북은 뭔가 좀 친구 같은 책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로 판매를 하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상업적으로 쓴 책이 아니고, 되게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읽어봤을 때 뭔가 좀 마음에 위안이 되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불편하거나 좀 힘들었던 그런 마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래서 좀 행복한 기분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막 두껍게 해가지고 막 읽을 때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여러 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한번 가볍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지나다가 또 생각날 때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공감도 되고. 댓글이 올라왔었네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저희 둘째 동생이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중간부터 축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게 있을까요? 주의할 거 없습니다. 너무나 예쁜 이벤트고 진행해 주시면 좋죠. 신랑님께 안 들키는 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대부분은 서프라이즈 축가가 많이 들켜요. 제가 신랑 신부님과 함께 해보면 거의 3분 중에 1분은 들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들키지 않는 거. 성우님께서 선어머님이 결혼식의 바이블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과분한 과찬이셔서 어디서 구매하나요? 인터넷 서점에 없어서 가이드북은 DM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북과 문서 패키지 그리고 사회자 대본 이렇게 기본 대본하고 또 제가 신랑신부님의 이야기를 녹여내서 만들어드리는 대본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DM 주시면 가이드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들키지 않는 것, 키키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도 또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유튜브 라이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목요일날 8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놀러와 주시면 항상 결혼식에 도움되는 이야기 제가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구경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녀님께서 모두 선하이 타세요. 여러분 선하이 타세요. 들어가세요.